예, 바로 전문가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도 참석했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선 간담회 직접 다녀오셨으니 이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 네, 중국의 상황, 또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 공유를 했고요.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고쳐 나가야 되는지에도 네. 얘기를 했고요. 결국엔 이걸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다방면에 걸쳐서 심도 예. 있는 논의를 한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중에서 핵심 내용은 좀 뭐였을지 궁금한데요. 네, 한 4가지에서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네. 입국 제한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 지금 현재 당장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병원의 기능에 따른 그 업무를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쳐가고 있는데 이 그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입국 금지한 오늘 정부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 환자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환자가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후베이성만 제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감염병의 유행을 대응할 때는 반드시 선행되는 게 위험 평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 위험하냐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네. 중국의 우한, 후베이를 거쳐서 온 확진 환자 이외에 다른 지역의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은 후베이성에 그 방문을 한 그 여행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입국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일본도 네. 아마 비슷한 스탠스를 갖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중국의 유행 양상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감염자들이 유입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매일 위험 평가를 해서 네. 위험 지역이 증가를 하면 특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유행이 확인된 그런 중국의 지역들은 네. 계속해서 지역을 입국 금지 구역으로 추가시키는. 추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4군데 정도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이런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의심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광저우라든지 네. 상해 아래쪽 지역 뭐 이런 데가 일부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저희가 잘 평가를 해보면 중국 정부가 언급하기 이전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입국 제한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 뭐 대통령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대통령께서는 그런 크게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주로 네. 이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경청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 이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뭐 경청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숙고를 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일단 입국 금지 조치 자체가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의 유행 상황에 맞춰서 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이 되고 감소한다면 뭐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제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유행이 더 증폭되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면 우리도 이 입국 제한의 범위를 더 넓혀갈 수밖에 없고 기간도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 경우에는 뭐 단순히 환자의 발생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준비한 새롭게 나온 환자들 소식 좀 듣고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엄중식 교수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사실 그제 나오셔서 이번 주, 다음 주 중반까지가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 의심 환자
다 돌보는 것만으로도 좀 벅차다 이런 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거의 한 달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우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발병하는 그 위험이 있는 그런 방문력이 있는 여행자들, 네, 이런 분들에 의한 최대 잠복기가 다음 주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는 주에 끝이 나는 예.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확진된 분들하고 접촉을 했던 밀접 접촉을 했던 분들 또 능동감시 대상자들의 이 발병 시간대가 또 다음 주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발생을 할 겁니다. 조금 더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있어서 숫자가 늘어날 거고 또 그 확진된 사람들을 접촉한 분들을 또 더 조사를 해보면 이 접촉자 수가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우리 방역 시스템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네. 다른 자원들의 이 한계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실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이 공공조직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빨리 투여가 되어야 되고 네. 또 함께 일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고요. 또 다른 다른 부처들도 이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의 이런 그 질병 대응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르스 때처럼 이번에도 내가 누구한테 옮았는지 모르는 이런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도 보십니까? 이제 중국의 유행 추이와 우리나라의 그 유행 추이를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예. 중국의 유행이 점점 더 커지고 특히 우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 지역사회 감염병의 유행이 생기면 네. 상당히 우리나라도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접촉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나 접촉자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발병을 하게 돼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일으키고 유행이 되면 예. 어디서 어떻게 옮았는지 모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12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꽤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닌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희가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게 뭐 그 환자가 예. 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오고 또 확진 과정이 일본에서 진단이 되고 통보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 열흘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 접촉자들까지 포함하면 너무나 많다고 예.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역학조사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게 뭐냐면 확진 방법을 가능한 많은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그 접촉력이나 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방문력 이런 거 관계없이 기침이나 콧물, 뭐 인후통, 열이 나고 이러면 예. 의사가 판단해서 이건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감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판단했을 때 빨리 확진 검사를 하고 몇 시간 내에 판정을 해주는 그런 검사실을 기본으로 한 예. 그런 그 진료 시스템, 감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런 확진 환자 말고 의심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음압병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병실이 충분히 우리가 마련돼 있냐 이런 걱정이 나오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가진 병원들이 예. 상당히 힘들지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접촉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 이제 증상이 발생해서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있는 이 격리병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별진료소를 좀 더 확충 보완해서 예.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검사를 진행을 하고 경증인 분들은 집에 돌아가셨다가 결과를 받고 재입원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변형된 방법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이 증상이 없는 환자가 감염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일단 발현이 됐냐 증상이 이때서부터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은 바꿀 필요가 없을까요? 예, 지금 무증상 감염이 전파를 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환자의 진술에 근거한 정황적 네.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특히 이제 실험실적으로 증명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해서 검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모든 병원에서 확진 검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순간부터 너무나 많은 예. 그 검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 검사가 충분히 그 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무증상 감염인 분들이 전파를 네. 시키는 그 확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행에 끼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 상황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